마음 편한 개미님들 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러입니다. 이미 국내 상장 해외 ETF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에 투자를 하고 계신 마음 편한 개미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RSP ETF는 이렇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추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스타일의 S&P 500 ETF입니다. 이 ETF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S&P 500 ETF와 11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봤고요. 영상 마무리에는 RSP ETF를 매수하면 좋을 분들, 고민이 좀 더 필요할 분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맘 편한 개미님들 중에서 평소에 궁금했던 ETF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광화문 금융로의 심층 분석이 필요한 ETF가 있으시다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처럼 상세하게 분석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타이거, 킨덱스, KB스타, 코덱스 미국 S&P 500 ETF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PY, SPLG ETF는 모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물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매수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직투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율이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제가 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ETF들의 공통점은 모두 시가총액 가중 방식 ETF라는 점이에요. S&P 500 지수라고 하면 그냥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500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똑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비중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전혀 다른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개념이 가중 방식인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가중 방식 ETF와 동일 가중 방식 ETF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의 가중 방식인데요. 기업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투자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랑 LG전자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LG전자보다 크니까 삼성전자에 더 많이 투자를 하는 방식인 거죠. 동일 가중 방식은 말 그대로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한다는 개념인데요. 삼성전자가 LG전자보다 시가총액이 커도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똑같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주가 많이 포함되는 섹터가 있다면 해당 섹터에 치우칠 가능성도 높고요. 반대로 동일 가중 방식은 시가총액과 관계없이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골고루 투자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S&P 500 ETF들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ETF들도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총 11개의 섹터로 구분을 했을 때 정보기술 섹터에 투자하는 비중이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개의 섹터에 똑같은 비중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한 섹터당 9%씩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보기술 한 섹터에만 25% 이상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보기술 섹터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S&P 500 ETF뿐만 아니라 나스닥 100 ETF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마음 편한 개미님들 중에 지금 보고 계시는 나스닥 100 ETF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 100 ETF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보기술 섹터의 투자 비중이 아주 높은데요. 거의 절반 수준인 48.69%예요. 따라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에 투자를 하면 정보기술 섹터의 성과에 따라서 내 투자 수익률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ETF 투자의 장점인 분산 투자의 의미가 다소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 해외 ETF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미국 직투를 하실 때 똑같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 SPY나 QQQ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RSP ETF를 매수하시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RSP ETF는 S&P 500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들에 똑같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 우량기업 500개에 투자하는 건 똑같죠. 그런데 차이점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니라 동일 가중 방식이라는 점인데요. 500개의 기업에 똑같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특정 섹터의 치우침이 덜한 편이에요.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의 성과도 SPY보다 더 좋았고 RSP ETF가 상장한 이후로의 수익률도 SPY보다 더 좋았어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그동안 배당금도 안정적으로 지급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RSP와 SPY를 비교하면서 특징을 확인해 볼 건데요. 기본 현황과 상위 10개의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그리고 어떤 섹터에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투자 스타일과 배당금 지급 이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성과를 비교하는 순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ETF의 티커는 RSP인데요. 티커는 ETF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외 직투가 가능한 증권사 앱에서 이렇게 티커인 RSP만 입력하셔도 ETF를 검색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운용사는 RSP는 인베스코, SPY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예요. 이 두 운용사는 각각 미국 ETF 시장에서 운용자산 규모로 3위와 4위에 랭크되어 있는 규모가 큰 운용사이고요. 인베스코는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QQQ ETF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RSP가 SPY보다 10년 정도 늦게 상장을 했지만 사실 두 ETF 모두 운용 역사가 18년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오랫동안 운용되면서 검증된 ETF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RSP는 운용 규모가 297억 달러, SPY는 4,021억 달러입니다. 이걸 보고 RSP의 운용 규모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요. 이게 원화로 환산하면 34조가 넘거든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 대상인 SPY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SPY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죠. 지금부터의 설명이 중요한데요. 추종지수는 SPY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P 500 지수,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중이 달라지는 지수를 따르고 있고요. RSP는 뒤에 Equal Weighted라고 나와 있죠. 이게 동일 가중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종목수는 같은 기업에 투자하지만 비중만 다르니까 둘 다 투자하는 종목의 수는 똑같고요. 총 보수는 RSP는 0.2%, SPY가 0.09%로 RSP가 좀 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배당 수익률은 RSP가 좀 더 높았는데요. RSP가 1.28%, SPY가 1.23%였어요. 그 다음 투자 비중 상위 10개의 기업을 추려봤는데요. 사실 RSP 같은 경우에는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위 10개 기업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10개 기업 전체 투자 비중도 2.74% 밖에 되질 않고요. 반면에 SPY는 시가총액 가중이기 때문에 종목마다 투자 비중에 큰 차이가 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기업들이 상위에 포함되어 있죠. 여기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RSP가 이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지만 비중이 다른 기업들과 같은 비중으로 투자가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 SPY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상위 10개의 기업의 30%에 가까운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의 기업에 치우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차이는 섹터 비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RSP는 정보기술, 산업재, 헬스케어, 금융, 순환소비재 섹터에 투자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나머지 섹터는 상대적으로 투자 비중이 작긴 하지만 SPY보다는 편차가 훨씬 적죠. 지금 보시는 표는 RSP와 SPY,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의 섹터별 투자 비중인데요. 이것만 봐도 SPY와 QQQ는 정보기술 섹터에 치중이 되어 있는 반면에 RSP는 비교적 골고루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투자 스타일에서도 RSP와 SPY ETF 간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SPY는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고요. RSP는 주형주 투자 비중이 좀 더 높지만 그래도 대형주 투자 비중도 높은 편이고요. 둘 다 아무래도 미국 주식시장에 우량기업 500개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소형주 투자 비중은 아주 낮았습니다. 그 다음 표에서는 이 ETF가 가치주 또는 성장주, 어떤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SPY는 정보기술 섹터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정보기술 섹터에는 성장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SPY ETF에서는 성장주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RSP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투자 비중이 더 높았고요. 그리고 SPY ETF에 장기간 투자를 하면 분기마다 배당금을 받는 것도 하나의 쏠쏠한 재미인데요. RSP는 대체로 꾸준하게 배당금을 늘려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과거의 성과를 확인하실 텐데요. 주가 성과를 비교할 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주가 성과는 구간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용으로만 확인을 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ETF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어떤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이게 내가 기존에 투자를 하고 있는 다른 ETF와 중복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RSP가 10년 정도 더 늦게 상장을 했기 때문에 RSP가 상장한 이후에 수익률을 비교해 봤어요. 대략 18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의 성과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RSP의 수익률이 더 좋았어요. 하지만 반면에 최근 5년 동안은 대형주 위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SPY의 수익률이 더 좋은 편이었죠. 그렇다면 최근 1년 동안의 성과를 볼까요? 최근 1년 동안은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이슈가 발생하면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1년 동안의 성과는 RSP가 더 좋았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과거 주가의 성과만을 보고 ETF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 ETF가 어떤 투자를 하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이 과정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선 광화문 금융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요. RSP ETF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첫 번째,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유망 섹터에 고르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 세 번째로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 나스닥 ETF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직투 ETF로 다른 스타일의 ETF를 찾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RSP ETF가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런 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술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성장주 비중이 높은 ETF를 찾는 분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에게 익숙한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RSP ETF를 조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제 영상이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